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의 심리정입니다. 이렇게 벌써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도 2차 전지 힘을 내주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도 그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0.91%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확인이 됩니다. 지금 그 상승폭 점차 키워나가면서 2%가 넘는 상승폭 유지하고 있습니다. 932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월요일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 더 자세히 파악하고 싶다. 이 시장 안에서 미리 급등할 종목들 체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357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정보는 물론이고 저희 잠시 후에 공개될 이 공략주, 매달 종목에 대한 가격 힌트까지 꼭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이렇게 예. 월요일 시장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예. 양시장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네요. 코스닥은 예. 또 2% 넘는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요. 예. 이러한 상승세 또 흐름이 좋은데 오늘 예. 오전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오전장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인 거래소하고 코스닥 양시장 다 외국인은 이제 매도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지만은 선물 시장에서는 현재 매수세를 이제 약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외국인 기관은 약간 부정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거의 압도적이다 좀 생각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 현재 최근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급등을 했을 때 현재 개인의 어떤 그 매수세, 그다음에 고객 예탁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은 어떤 상황에서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그 어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강세, 그러니까 2%가 넘는 어떤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는 1%가 좀 못 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강세로 현재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에 또는 2차 전지 쪽에 많이 매수세가 몰리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이 가면 갈수록 약간 차별적인 또는 현재 더 이제 코스닥이 탄력적인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의 이제 금리 인상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약간 혼란스러운 지난주에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는 것에 현재 베팅하는 모습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각종 2분기 GDP의 어떤 성장세에도 1분기보다는 더 가파르게 증가되는 어떤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7월 달 부분이 7월 말이 하나의 변곡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부분에서는 현재 오늘 어떤 시장에서는 현재 로봇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로보스타, 로보티즈, 누련메카
이런 종목군들이 그래서 좀 강세에 좀 해당이 되고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나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네이버의 어떤 부분들이 24일 날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이 그 발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인공지능에 대한 순환매도 계속해서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들을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양시장 개인 투자자가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와 포스코 그룹주가 강력한 힘을 보이면서 이 코스닥의 더 큰 차별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시장에서 강한 이슈를 먼저 파악해서 관련된 수혜주까지 이 종목에 잘 담아보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중요한 이슈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께서 직접 픽해 주신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이슈로는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이 GDP를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이 경제 성장률이 시장의 전망치를 좀 상회한 상황이죠.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더 낮아진 상황인데요. 이렇게 2.4%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문가님, 2.4% 성장률 어떤 점을 좀 시사하고 있는 걸까요? 예, 일단은 1분기보다 네.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 6월 FOMC 회의에서는 성명서에서는 경기의 어떤 회복이 약간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언급을 좀 했고요. 이번에는 완만하게 어떤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그 멘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2분기 GDP 부분들이 이제 속보치, 잠정치, 그다음에 확정치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일단 속보치이기 때문에 약간 뭐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왜 2분기 어떤 GDP 성장률 부분들이 왜 이제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연초부터 계속 경기 회복이 어떤 가파르게 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좀 합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2022년 2분기 어떤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고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말해서 3분기부터 좋아지는 부분들을 보여주다가 현재 현재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 때는 조금 상승률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한번 터닝을 좀 했죠. 그러니까 1분기 어떤 성장률은 GDP 성장률은 2% 정도. 근데 이번에는 2.4%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현재 그 터닝 부분들이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도표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이 도표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미국 GDP의 연간 성장률이 바로 그 어떻게 보면은 N자형으로 최근에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들이 완만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나은 모습이 좀 해당이 되고 만약에 3분기도 좋아지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완연히 나타났을 때는 대세 상승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흐름이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약간 비관적인 흐름들이죠. 1%대 성장률이 약간 추락하는 모습에 해당이 되고 아직까지는 터닝하는 모습들이 나와주진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현재 수출 주도형 어떤 선진 섹터인 자동차, 조선, 그다음 2차 전지 이쪽 부분들이 이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터닝을 약간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터닝 가능 부분들이
일단은 반도체가 좀 되겠죠. 이런 쪽의 또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올해 이제 3분기 쪽에서는 확실하게 현재 9월 달 기점으로 해서 지금 3분기가 7, 8, 9이기 때문에 9월 달에 이제 수출 경기도 호조와 함께 그 성장률이 확실하게 좋게 나오면은 랠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도표는 현재 최근에 증시 상승률 올해 특히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게 되죠. 증시 상승률이 60년 만에 60년 어떤 그 통계 수치로 보면은 가장 빠른 어떤 가장 고진폭의 어떤 상승세라는 어떤 그 데이터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인공지능을 기점으로 하는 빅테크가 주도를 하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특히 그 기술주의 어떤 흐름들 이제 요거에 대해서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90년대 중반에 미국 증시의 흐름하고 거의 닮아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크게 봤을 때는 이제 100년 전에 1920년에 보면은 미국은 어떤 광란의 질주가 계속 진행이 됐던 그런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포드가 나와서 대중화되고 또 비행기가 나오고 라디오가 나오고 이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이 되면서 거의 그때 당시에도 이제 신경제에 대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믿음이 거의 확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광란의 질주가 됐고 물론 마지막에 1929년에 이제 증시 대공회라는 마지막 이제 파탄을 맞았는데 그 전까지는 거의 10년 동안 랠리를 펼쳤던 그런 기획인데 지금에도 4차 산업에 대한 어떤 이데올로기 이 부분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상용화 진행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빅테크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어떤 증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미국 순금융 자산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증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비나 어떤 고용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현재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딱 하나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고금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전 같은 어떤 서프라임 사태가 유발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되짚어 봐야 되는데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 될수록 금리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동산 침체, 부동산 이런 부분에 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시기 때 대부분 어쨌습니까? 재테크를 하면서 부동산 공실률이 상당히 많아졌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왼쪽 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대형은행이고 오른쪽은 이제 미국 소형 은행에 대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상업용하고 주거용으로 따지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대형 은행에서는 주거용 부분에 어떤 매출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미국 소형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부분들이 지금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소형은행은 약간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미국 대형은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주거용의 대출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거용 같은 경우는 실제 재테크를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거용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 리스크에 대해서 한 발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상업용 부동산 소형 어떤 그 은행주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전체 자산 추이, 그다음에 어떤 대출 추이를 나타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아직은 뭐 소형 은행주에 대해서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비중이 많기 때문에 소형 은행주는 약간 위험할 수 있어도 대형 은행주는 전혀 위험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의 그 다음 장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업용 부동산 부실 부분들이 많이 이제 회복이 되는 모습들을 좀 주택 가격이 좀 현재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죠.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약간 현재 위험한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 주택 가격이
올라서는 어떤 조짐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최근에 어떤 지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택 지수 부분들이 많이 올라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그 부동산 리스크는 없어지고 마지막 내관이라고 볼 수 있는 부동산 리스크는 거의 이제 잠복이 될 수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부동산의 어떤 파국이 시작이 되면서 경기가 급속히 침체될 것이라는 부정론이 상당히 이제 시중에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가장 마지막에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은 실제 미국 기준금리가 실제 대출 금리냐 요걸 따지고 보면은 전혀 아닙니다.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기준금리가 5%가 넘어갔는데 실제 미국의 실질 금리는 2%도 안 됩니다. 결국은 현재 2000년 직전에 어떤 그 금리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전혀 타격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기준금리가 5%인데 뭐 이 정도면 뭐 최소한 5%나 내외에서 실제 금리가 적용되는 줄 알지만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현재 2017년, 18년 이때 약간 금리하고 보다 조금 더 올라간 수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혀 이것은 이제 타격을 받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기준금리만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게 이제 페이크 모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제가 현재 금리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이걸 극복하고 모든 소비나 어떤 고용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좋아질 수가 있다고 제가 자주 강조와 드린 이유도 여기 있고 또 상업용 부실 대출, 서프라임 사태든 재원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아닌 흐름이 전개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시각을 보고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미국 GDP 성장률을 오늘의 이슈 포커스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1분기 대비 더 성장하면서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3분기에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 줄지 그 대세 상승이 이어갈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인공지능 그리고 빅테크 분야를 집중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와 관련된 종목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집중해 볼 종목은 어떻게 될지 잠시 후 매달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오늘의 이슈를 만나봤는데요. 이러한 이슈들 조금 더 빨리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급등주 대박쇼 더 뜨거워지는 시간으로 달궈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전장은 어떤 종목이 또 핫하게 주도했을지 핫 상한가 종목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상한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파로스 아이 바이오인데요. 엔비디아와 AI 공동 개발 참여 소식에 오늘 상한가에 등극을 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핫상한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선암입니다. 상온 초전도체 개발 소식에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 힘으로 지금 이거래일자 연속 강세 이어갑니다. 저희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핫상한가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자회사인 신성 ST가 오늘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도 그 급등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전장을 핫하게 달군 세 가지 종목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 가운데 그 강한 기세를 이어갈 종목은 어떻게 될까 궁금증이 더 커지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세 가지 핫상한가 종목 가운데 전문가님이 베스트로 꼽으시는 원픽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네, 이렇게 신성 델타테크를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네요. 지금 급등 랠리를 강력하게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까요? 신성 델타테크는 19%까지 갔다가 상한가를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오전에 굉장히 강했던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좀 드렸는데 신성 델타테크는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 특징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신성 델타테크 부분들은 현재 LG 그룹 어떤 계열은 아니지만은
친인척계로 구성이 되는 특수관계 쪽에 어떤 특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 그룹에 대한 OEM 어떤 생산 부분들, 특히 이제 백색 가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생산을 도맡아서 하고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오늘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최근 이제 자회사, 연결 자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신성 ST가 있죠. 그래서 코스닥에 조만간 상장이 될 거다는 어떤 기대심리, 이런 재료가 좀 터진 것 같습니다. 신성 ST를 통해서 2차 전지 이제 배터리 부품 쪽에 대한 어떤 부분의 어떤 가시적 성과, 또 성장 모멘텀들이 가지고 있고요. 물론 요것 이외에도 이제 연결 자회사인 신성 오토모티브도 이쪽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가 새로운 2차 전지의 또 부품주로서의 또 각광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2차 전지 쪽으로 계속해서 확대를 좀 해주고 좀 있는 상황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 자회사 중에 올렛전자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인수를 했는데 인버터, 그다음에 PCB 제조 어떤 사업도 같이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방위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그 부품, 그다음에 관련된 부분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쪽의 납품, 그다음에 최근에 마그나 합작사인 LG 마그나에 대한 납품, 이런 부분들을 계열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모의사 합격에 해당이 된 어떤 신성 델타테크를 다시 좀 보는 것이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이런 어떤 흐름 때문에 제가 이제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한번 상승과 조정, 그 다음에 이중 눌림목 바닥을 보이고, 이때 정고점 돌파하다가 눌림목을 보이다가 어제 그다음에 최근 주말 오늘 강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오후장에도 강세 흐름,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이 분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또 오전에 매물을 딛고 올라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신성 델타테크를 오늘의 베스트로 정했습니다. 네, 오늘의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가운데 신성 델타테크를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특히나 자회사인 신성 ENJ 힘으로 2차 전지 부품주로 조금 더 확대하지 않을까라고 좀 봐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전장에서는 이 상한가에 등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거래량이 좀 뒷받침된다라고 한다면 오후장에 조금 더 큰 폭으로 띄워주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힘 기억하시면서 오후장에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오전장을 핫하게 달군 세 가지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에는 어떤 종목일까요? 오후장을 주도해줄 이 오후장 인기주 종목이 점차 더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저희는 그럼 오후장 인기주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어떤 종목, 두 가지 종목이 오후장을 주도해줄 것이다라고 좀 보고 계실까요? 예. 자, 동진세미캠하고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진세미캠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를 오후장 인기주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또 두 종목 모두 다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어떤 시점으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동진세미캠부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까요? 자, 동진세미캠이 보통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제 포토레지스트를 이제 전문으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이슈가 돼서 이제 크게 올라줬던 부분들은 이게 EUV용, 다시 말해서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고 양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당연히 테스트 과정이 좀 있죠. 그래서 아직 양산 단계의 어떤 직전에 또 움직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EUV 공정에 대한 특화된 재료의 어떤 흐름 때문에 좀 가고 있는데 최근에 EUV 쪽에 어떤 부분하고 연결이 된 종목군들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동진세미캠도 이 흐름에 합류하는 또 순환매가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 한번 급등을 해줬다가 저항자리죠. 그다음에 행보 조정을 맞게 보여주지만은 저점이 계속해서 약간 높아지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여기서 한번 튀어주는 흐름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9%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밀려주지만은 만약 이 상태에서 끝나면 종가가 이제 고가이기 때문에 매물이 없어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거래량이 분출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간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후장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연속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 첨단 소재 오늘 이제 크게 약간 올라주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효성 첨단 소재 부분들은 현재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현재 탄소 소모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매출, 그다음에 성장성들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 섬유가 현재 본격적으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상용화의 길을 걷고 있고 최근에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증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22년에 6,500톤의 어떤 생산 근데 현재는 9,000톤의 생산을 좀 현재 증설을 해서 하고 있죠. 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2024년 내년에 5,000톤을 더 추가를 해서 14,000톤을 생산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적극적인 증설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소 섬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부품주, 또 외장 경량화에도 당연히 들어가고 타이어 코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광통신, 케이블 쪽에 어떤 그 안에도 부품도 들어가고 어떤 방산이라든가 항공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이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거의 한 30%까지 높아지는 부분들 굉장히 물론 전체 현재 매출에 차지한 부분들이 거의 이제 크지 않지만은 이런 밸류에이션들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 때문에 약간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런 완만한 어떤 흐름들이 계속해서 초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120선마다 튀어주고 있고 오늘 9% 정도 좀 튀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가파른 어떤 흐름들 이번에 어떤 본격적인 상승들이 직전 고점을 넘어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부분들이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오늘 9% 거래량들이 거의 급증하기 때문에 연달아 어떤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인기주로 두 종목을 잡아주셨습니다. 동진세미캠과 효성 첨단 소재. 지금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EUV 관련주로 상승의 흐름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점 기준으로 이 장 초반에 보이던 상승폭을 소폭 반납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좀 기회를 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효성 첨단 소재. 특히나 이 성장성이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이 두 종목 모두 오후장에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과 오후장 인기주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대박 종목, 메달 종목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의 메달 종목 공개에 앞서서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 인기주 종목까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시는 급등주 대박쇼의 하이라이트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저희 임팩트 대박쇼에 공개된 메달 종목들이 연일 그 수익률을 점차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의 대망의 메달 종목들 공개에 앞서서요. 지난 종목들 좀 AS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지난 6월 27일이죠. DNF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흐름이 정말 좋다 싶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52.05%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흐름을
관심을 가진 종목인데 저희는 그걸 미리 또 이렇게 한 달 전부터 흐름을 너무 잘 탄 것 같아요, 전문가님. DNF 뭐 이미 또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하신 상태지만 이 시점 기준으로는 좀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예, DNF를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리뷰를 좀 했습니다. 30% 정도의 리뷰를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50% 정도의 수익률이 돼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DNF 부분들은 현재 제가 첨단 공정에 대해서 잘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 중에 하이케이라는 물질의 어떤 생산 부분들이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현재 주목을 해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DNF도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DNF 부분들의 이제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이 전체 이 직전 고점에 대해서 약간 일시적으로 이제 저항을 보였다가 조정을 보이고 완만하게 약간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최근에 장이 안 좋아서 약간 일시로 밀렸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어떤 모습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 좀 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월봉상으로 보면은 첫 번째 양봉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양봉이기 때문에 보통 한번 시세가 난다는 것은 월봉상 적이병 내지 적산병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DNF의 하이케이 물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인 어떤 생산, 어떤 양산의 어떤 과정들이 확실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어떤 대세로 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3만 천 원을 넘는 신고가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이케이 이 첨단 공정에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거의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DNF하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쪽 두 개 종목에 대해서도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직 이격이 낮은 현재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한번 하이케이 물질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순환매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DNF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AS 종목으로 DNF를 확인해 봤습니다. 특히나 이 하이에K 그리고 하이케이 첨단 공정 관련해서 기술력이 너무나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전문가님께서 재차 반복을 해주셨죠. 그래서 해당 종목 추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기존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종목까지 AS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종목을 향해 가야 할까요? 저희는 이제 다가올 급등 종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대박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이 오늘의 동메달을 차지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의 동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한미 반도체입니다. 네, 한미 반도체를 오늘의 또 동메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또 예. 오늘의 이슈와 관련해서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예. 한미 반도체는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한미 반도체가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는 패키징 관련 패키징 업체가 있고 패키징 관련한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장비를 현재 공급을 하길래 2, 3주 전에 상한가를 치고 좀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가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한미 반도체의 주력 장비 라인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 그다음에 TSB, TC 본더, 그다음에 플리칩 본더, EMI, 실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데 중요한 것은 후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웨이퍼를 절단하는 마지막에 절단한 부분들 필요하고 조립 과정들이 필요한데 다음 장을 보면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가겠습니다. 자, 웨이퍼 전공정에서 보면은 웨이퍼에다가 회로 기판을 다 만드는 건데 후공정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회로 기판을 다 만들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바둑판처럼 썰어가지고 하나의 낱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현재 이렇게 써는 거
이걸 이제 다이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싱이라는 건데 보통 현재 토비라는 쏘라는 뜻에서 쏘도 사용하는데 다이싱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그라인드처럼 블레이딩 방식으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레이저 방식으로 쏘는 어떤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플라스마를 통해서 현재 이 틈 사이를 녹여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레이저를 하더라도 레이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레이저 현재 이 업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가장 전통적인 방식, 블레이드 다이싱이라 해서 그라인더로 해서 직접적으로 갈아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웨이퍼를 절단하는 부분들을 먼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요거는 첨단 공정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반도체가 가장 어떻게 4차 산업 부분에서 가장 첨단적으로 달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EMI 실드 장비라 해서 전자파를 차폐하는 이익과 간섭 현상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차폐하는 어떤 장비를 전문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성장성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 우주, 항공, 방산 쪽, 그다음에 5 쪽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핸드폰 케이스 안에 들어가는 부품에 좀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반도체 부분에서 보면은 제가 이 공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HBM을 쌓는 공정.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디램을 수주로 쌓으면서 구멍을 뚫어주는 거였죠. 이걸 TSV라 합니다. 스로우 실리콘 비어. 라는 약자가 TSV인데 보통 이제 비어홀 로 많이 통하죠. 그래서 이걸 구멍을 뚫어준 장비를 전문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가치 때문에 구멍을 뚫어준 게 뭐 대단하냐 하지만은 앞으로 모든 공정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현재 이 업체가 요거를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고 이 업체의 어떤 장비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히트할 수 있는 상품 현재 장비는 뭐냐면은 FC 현재 본딩 장비라고 합니다. 본딩 장비란 것은 뭐냐면은 알다시피 플립칩 어떤 칩의 기판 숄더볼이라고 하죠. 이 숄더볼을 현재 기판하고 연결하는 또 부분의 장비를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숄더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기판으로 연결하고 아니면은 현재 칩 대 칩으로 연결하냐 이게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그 외부 온도를 살짝 올리게 되면은 약간 말랑말랑해지고 외부가 약간 녹으면서 녹았다가 다시 한번 현재 온도를 내리면은 다시 한번 굳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FC 본딩의 또 프로세싱 과정에서 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 개의 부분들을 현재 가장 강력한 어떤 성장의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어떤 대장주로 좀 떠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이것이 이제 이슈가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 한 3주 전에 상한가를 쳤습니다. 상한가를 보이고 시총이 무려 이 4조 7천억인데도 불구하고 상한가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 뒤에 행보를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서서히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현재 첨단 공정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이 어떤 그 제조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약간 지켜보시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동메달로 현재 제시를 좀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대박 종목 동메달로는 한미반도체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 반도체 후공정 장비 관련주인데요. 첨단 공정의 그 핵심 기술이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성장 모멘텀이 좀 강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은 종목 어떤 시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357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동메달 그리고 은메달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 물론이고 오늘의 금메달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종목 두 번째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은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은메달 종목은 이오 테크닉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대박 종목으로 이오 테크닉스를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자, 이오 테크닉스가 최근에 급등을 좀 해줬던 그쵸.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것도 왜 급등을 좀 해줬는지 요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한미 반도체의 어떤 장비하고 약간 비슷한 성격을 좀 가지고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순환매로 현재 급등을 좀 해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이오 테크닉스는 레이저를 이용한 커팅, 후공정 있죠. 그 다음에 레이저를 이용한 드릴, 이쪽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 영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웨이퍼를 다이싱하는 거, 웨이퍼를 이제 절단하는 어떤 과정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레이저로 이용하는 방식, 요거에 대해서 이거를 전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면은 레이저 장비 중에서 스테레스 다이싱이라는 어떤 공정 과정, 요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다이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스텔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절단한다. 이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그 현재 병원에서 보면은 레이저로 암 수술을 한다 하게 되면은 현재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엑스레이 찍듯이 찍기만 해도 내부의 암세포를 태워 죽이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건 겉을 태우는 것은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레이저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현재 웨이퍼의 안에 내부를 현재 없애주는 그런 부분들이 스텔스 다이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어떤 그 포커싱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요거는 써놓은 방식, 그러니까 내부가 거의 절단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확장 테이프로 살짝 압력만 벗으면은 우리가 초콜릿 이렇게 금 쳐지듯이 살짝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초콜릿이 딱 깨지듯이 이런 원리로 하는 것들이 스텔스 다이싱인데, 이 장비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레이저 그루밍이라고 해서, 일단은 레이저로, 왜냐하면 웨이퍼마다 두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레이저로 먼저 현재 절단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블레이드, 그러니까 그라인더로 살짝 갈아서 하는 어떤 그런 장비, 두 가지 장비를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레이저를 이제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제품을 이제 패킹한 다음에 외부에 뭐 SK하이닉스 이렇게 어떤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실크 인쇄나 인쇄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레이저 마커로 현재 글을 쓰는 어떤 부분인데, 요거를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에 대한 성장성을 굉장히 돋보이는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장비는 오닐링 장비라고 해서 현재 그 오닐링 장비는 현재 열 처리, 그러니까 열을 올려주는 어떤 장비 좀 해당이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걸 전문으로 좀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웨이퍼를 넣는 방식, 그 다음에 하나의 웨이퍼를 넣는 방식, 둘 다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닐링 열 처리, 일반적으로 오닐링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플리칩을 녹였다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굳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필수적으로 뭐 들어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하이케 물질에 대한 어떤 부착에서도 들어간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자, 반도체 이제 PCB 기판, 비오월, 구멍을 뚫는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이제 구멍을 뚫을 때 어떻게 이제 뚫느냐, 이렇게 방식인데, 요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는 설명하기 한 겁니다. 기계로 뚫는 방식이 있고 레이저로도 뚫는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홀 같은 데는 레이저 드릴링 머신이 대세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이 업체는 레이저 드릴 머신까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진은 제가 이제 편의상 빼놨습니다만은 이런 레이저 드릴 어떤 비홀까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를 이용한 어떤 커팅, 그다음에 구멍 이런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면은 제가 시간을 많이 지체 좀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오테크닉스가 급등을 해줬다가 다시 한번 숨고르기 해줬다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대박 종목, 은메달 종목으로 이오테크닉스 확인해 봤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 가운데서도 이 LED 장비 관련주인데요. 특히나 이 레이저 분야에서 성장성이 돋보이는 만큼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들, 동메달, 은메달 종목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대망의 금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 금메달 종목은 방송 중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종목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노란톡 입장하셔서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 좀 아쉬우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전문가님께 그 힌트를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오늘 금메달 종목 그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지만 좀 힌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 관련된 힌트가 좀 있을까요? 예.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의 왕가 신의 왕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 신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예. 또 너무 강력한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또 그 힌트가 맞을까, 그 종목명이 맞을까 궁금하다면 노란톡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금메달 종목 어떻게 좀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까요? 예. 일단 뭐 시간 관계상 제가 그 많은 설명을 못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제조 공정에 반도체 제조 공정에 이제 필요한 또는 디스플레이 제공력이 필요한 로봇 관련된 부분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힌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세정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다. 세정이란 것은 현재 디스플레이 이제 노광, 식각, 뭐 에칭 이런 부분을 하고 나서 깨끗하게 이제 하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세정에 관련된 모든 어떤 방식의 어떤 그 기구를 장비를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현재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어떤 불순물이나 이렇게 약간 오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갔었는데,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이런 티끌 하나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정의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방식으로 떠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세정 방식은 현재 보시다시피 한 장으로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배치 방식, 그러니까 여러 장을 함께하는 방식,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모든 이제 부분을 다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라인업들을 완벽하게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하고 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세정 장비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범프라고 써졌죠. 어드밴스 패키징, 그러니까 첨단 공정 방식의 에칭 방식에 쓰는 방식인데, 범프를 만드는 세정 장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이크로 숄더볼을 어떻게 보면은 직접 구입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세정 공정에, 첨단 공정에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숄더볼을 만드는 어떤 첨단 방정의 그 세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요거를 만드는 어떤 부분의 장비도 최근에 발주를 했는데, 요것이 굉장히 센세이션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마이크로 숄더볼을
구입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반도체 제조공제 만드는 방법에서 범핑 과정에서 세정 공정에 쓰이는 이게 획기적인 방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세정 장비의 새로운 뉴페이스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성장성이 너무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시면서 금메달 종목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입니다. 1분기 대비 성장해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로봇, 인공지능 관련주 순환매에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오늘의 핫상한가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신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최근에 자회사의 상장 소식과 함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지는데요. 지금 그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메달 종목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시고 금메달 종목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경제TV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